유명한 억만장자 노자키 코스케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0억엔을 들여 4,000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용의가 있으며 자녀와 손주 또래의 젊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를 이야기할 때 일본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젊은 아내와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재벌은 갑자기 알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정보는 일본 여론에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018년 5월 24일 밤 10시 억만장자 노자키 코스케 77가 자신의 2층짜리 개인 별장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가 매일 경찰국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은 즉시 현장의 사람들을 파견해 이를 차단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간략히 확인한 결과 코스케가 신고 시점보다 약 2~3시간 전, 즉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체 외부에는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치사량의 각성제가 발견되었고 쌓이는 급성 순환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노자키가 평소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그의 사무실, 집, 자동차 어디에서도 각성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와 가정부로부터 진술을 수집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자키가 사망할 당시 집에는 그의 젊은 아내와 남자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가정부의 이름은 타키라입니다. 그는 작은 술집을 운영했지만 파산으로 인해 30년 넘게 노자키의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노자키의 아내는 꽤 어리며 그의 딸과 꼭 닮았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스도사키, 22세로 남편보다 55세 어립니다. 스도는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모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꽤 유명한 성인 영화 배우였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수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해 보이지만 다소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이며 게으르고 돈을 사랑하고 문란하며 나이트클럽을 자주 방문합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을 들었다. 5월 24일 수도의 알리바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녁에 그와 나는 침대에 누워 6시쯤 스모 경기를 관람했다. 스모 경기가 끝난 후 가정부가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저녁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녁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때 남편 노자키는 밥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먹고 싶지 않아서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침대에 누워 경기를 봤다. 1층에서 10시까지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자려고 했는데 그때 알몸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노자키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노자키는 아내 스도가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사망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노자키가 2층에 혼자 있었을 때 그 각성제를 복용해 입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몸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의 증언이지만 경찰은 노자키의 재산이 수천억엔에 달해 노자키가 자살했다는 추측은 무리라고 밝혔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기 며칠 전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노자키인지 아닌지 물어봤다. 그 사람이 와서 그를 배웅해도 될까요? 그날 노자키의 친구도 그날이 5월 6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노자키의 친구는 자신도 사랑하는 개가 갑자기 죽어서 슬펐지만 노자키가 자살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아름다운 젊은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은 무리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자신의 반려견 이브이가 갑작스럽게 죽은 지 18일 만에 억만장자가 사망했다는 점이다. 노자키는 이브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으며 죽은 후에는 자신의 유산을 개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정보를 들은 경찰은 노자키 씨의 애완견 이야기를 즉각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강아지 역시 각성제를 주사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의 무덤을 파헤치고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의 예상과 달리 각성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노자키가 그의 젊은 아내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 노자키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가끔 집에 전화를 걸어 가정부에게 자신의 개가 괜찮은지 물어본다. 가정부는 네, 쉬고 있지만 많이는 못 먹습니다 라고 답했다. 노자키는 즉시 DV는 왜 먹고 싶어 하지 않는가? 내 EV가 배고프면 즉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물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내용도 확인했다. 8대의 외부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외부에서 침입하려는 의심스러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집 안에는 가정부와 젊은 아내 2명만 있었다. 경찰은 노자키가 죽으면 누가 가장 이익을 얻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모든 의혹은 유력 용의자인 젊은 아내 스도에게로 돌아갔다. 증언 수집과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살인 용의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자키의 아내 스도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처음에 소녀의 표정은 꽤 이상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한 첫 증언 이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보이지 않은 채 경찰에 알리바이를 알리느라 바빴다. 둘째, 노자키의 장례식에서 스도는 차갑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휴대전화로 조용히 게임을 하기도 했다. 셋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스도는 노자키가 소유한 그림의 가치를 미술회사에 의뢰했다. 그녀는 재벌 남편이 소유한 고가의 그림 중 적어도 한 점을 팔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넷째, 더욱 놀라운 점은 스도가 장례식 일주일 뒤 남편의 재산을 분산시킬 계획을 재빠르게 세웠다는 점이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된 후 회사 재무부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30만 달러 이상을 이체하고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스도의 아내는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불이익을 당했으며 노자키와의 결혼에는 결혼한 날부터 매달 100만 엔을 스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도는 노자키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가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상황은 아름다운 젊은 아내의 설명만큼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노자키가 남긴 유언장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유언장에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재산 중 35억 엔을 스도에게 남기겠다고 썼다. 노자키의 자산은 약 50억 엔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아내에게 맡겼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노자키의 유산은 단순한 이득이 아니라 스도에게 매우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이는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되었고 그가 왜 재산 대부분을 아내에게 물려줬는지가 불분명해 경찰의 의심을 샀다. 스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비웃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자키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 서둘러 삶에 뛰어들었다. 그는 주조소에서 일하며 철분과 고철을 모아 고물 상인에게 파는 일을 했다. 돈도 없고 외모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끌 수 없었고 그때부터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술집에서 아름다운 여성들과 친밀하게 술을 마시는 것을 원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안타까운 이야기에 정반대였다. 어느 날 노자키는 반대편 테이블에서 못생긴 남자가 2명의 아름다운 소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못생긴 남자는 지갑에서 만엔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소녀들의 가슴에 쑤셔 넣었다. 행복해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들을 보고 노자키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자키는 남은 고철을 모아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에는 유흥가에 맥주를 배달하는 일도 맡았다. 어느 날 그는 맥주를 배달하던 중 도랑에서 하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자 그는 그것이 콘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자키는 문득 약국에서 콘돔을 파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부끄러워서 감히 약국에 가서 사러 가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 용기를 내어 콘돔을 도매로 사서 유흥업소에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반 직장인의 월급은 1만 5천 엔이었지만
콘돔 12개들이 한 상자가 1200엔에 팔렸다. 노자키는 콘돔을 파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주류 판매점 점원으로 일하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콘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콘돔을 팔아 큰 돈을 벌었던 노자키는 주식으로도 많은 돈을 벌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노자키는 행운이 계속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하여 도쿄 부동산 시장을 통해 자신의 행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노자키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인생 최대의 도박은 도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자키는 부동산 사업에서의 성공 외에도 와인 무역, 금융 및 개인 대출 시장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일본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방탕한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노자키는 어떤 아름다운 소녀라도 살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기자에게 약 4,000명의 미녀와 성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약 30억엔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자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고록은 2016년 12월 미인 4,000명을 30억엔에 산 남자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2007년 4월에는 죽을 때까지 미소녀와 자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노자키는 2016년 2월 자신의 집에서 27세 모델과 성관계를 갖고 현금 600만 엔과 금속을 도난당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돈이라고 여기지 말고 인생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큰 돈을 빼앗긴 뒤에도 인생의 교훈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아내와 결혼하고 돈을 대가로 수많은 짧은 연애와 성적 쾌락을 경험한 후 노자키는 2008년 2월 8일 갑자기 22세의 모델 수도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운명적인 연애에 대해 두 사람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어느 날 노자키가 공항에서 넘어졌고 수도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노자키는 수도가 자신이 본 소녀들과는 순수하고 달라 보였기 때문에 첫눈에 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만나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망하기 몇 달 전에 비즈니스 채널에 공개된 이 비즈니스 거물은 수도와 결혼하면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변의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노자키의 날카로운 눈은 사업에만 쓰이는 것 같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파트너와 함께 모든 방어막을 쉽게 제거했습니다. 수도가 정말로 남편을 죽였다면 돈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까요? 그녀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누군가 노자키에게 수도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도에게 성형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모델이 아니라 성인 영화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자키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밀어낸 뒤 공항에서 도와주는 척했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로 화가 났다. 그는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이용당하는 기분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의 성형전 사진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진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 노자키는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 여자를 보세요. 그녀는 정말 이류입니다. 농담하시는 건가요? 이제 당신과 그 남자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저보, 나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이는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노자키는 죽기 전 아내에 대한 실증을 느껴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수도가 결혼한 이후 도쿄에서만 살았고 남편과 함께 다나베로 돌아가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다른 많은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노자키는 죽기 전 미스 월드 재팬 대회에 진출한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 폭로에 따르면 수도는 25세, 키 1m 73cm의 아름답고 날씬한 미모를 자랑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다. 그녀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다나베로 돌아오지 않자 노자키의 결단력으로 수도는 호화로운 삶을 끝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그녀가 남편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죽인 동기로 간주된다. 경찰은 수도가 이혼하면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한 나머지 상속금을 받기 위해 남편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도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모든 내용에 대해 수도가 직접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론에서 잊혀졌던 사건이 2년여의 교착 상태를 거쳐 다시 돌아왔고 재벌 노자키가 알몸으로 돌연 사망하면서 많은 경위가 새롭게 밝혀져 일본 여론에 큰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각성제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경찰은 이 사람에게서 구매한 사람들을 수색해 그중 수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는데 이는 그녀가 마약상과 접촉했다는 의미다. 그녀가 약을 사서 노자키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 노자키 자택 바닥과 진공청소기에서 각성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2021년 초 수사 과정에서 수도의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각성제 사용법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됐다. 살인, 마약 구입 방법 같은 키워드도 등장한다. 이는 여배우가 남편을 암살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입증한다. 2021년 4월 28일, 수도는 노자키를 살해한 혐의로 즉시 체포됐다. 2021년 5월 19일, 와카야마현 검찰청은 수도를 살인 및 각성제 판매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마이니치 신문이 인용한 경찰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항소의 법적 절차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수도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은 지금도 회자될 때마다 일본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18세 이상 여배우는 결국 보복을 받아야만 했다. 그녀는 상속금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한때 부유했던 억만장자의 종말 역시 한동안 행복했다가 말년에는 그 행복에서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끝없는 화제가 되고 있다.